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첫 수업 시간 때 받았던 질문 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20종의 책 목록을 소개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은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반은 읽고 반은 안 읽은 상태였거든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그럼요. 학생들이 늘 확인하려고 하죠. 선생님은 그죠. 읽고 권하는 것인가? 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책을. 제가 얘기하죠. 선생님도 같이 열심히 읽으려고 그래. 같이 아. 읽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읽지 않은 책을 소개하거나 그것을 평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그게 선생님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게 현대의 독서교육과 중세의 독서교육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의 독서교육은 교사가 다 읽은 책을 학생에게 권하는 걸 기본 설정으로 하고요. 현대의 독서교육은 교사가 읽지 않은 책을 학생에게 권하고 평가하는 걸 기본으로 이제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추천도서가 사서상경 이런 거잖아요. 네. 논어, 맹자, 사기, 시경 이런 것들인데 그 추천도서 목록이 한 1000년에 걸쳐서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자신의 학문 수련 과정에서 읽은 책이 자기가 교사가 된 다음에 학생에게 권하는 책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근데 현대는 굉장히 지식 생산의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지식의 업데이트와 교체도 빠르기 때문에 교사가 읽은 책으로만 독서 교육을 하면 너무 답답하게 되고 최신 연구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독서 교육은 옛날에 나왔던 고전들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요즘에 나오는 책을 들고 옛날 것과 요즘 것을 이제 같이 가르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온 책을 권하면 당연히 읽을 수가 없어요, 교사가. 그래서 원래 읽지 않은 책을 권하고 평가하는 걸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되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안 읽은 책을 어떻게 채점하지?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서평을 보면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서평을 읽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어떤 서평은 되게 잘 썼어. 공감이 돼. 이 서평은 감동이야.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서평은 이거 좀 산만한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서평을 읽어도 잘 쓴 글과 보통 수준의 글과 못 쓴 글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글을 볼 때도 학생들의 만약 서평이나 독서활동 결과물을 볼 때도 읽지 않았지만 그 자체의 완성도로 평가한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께서 신문 서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저희가 그냥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한 평을 보고도 그 영화를 보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글을 쓸 때, 보고서를 쓸 때 그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적절히 담아야 된다. 네. 글 자체 완결성이 있어야지 그게 괜찮은 거다. 이런 얘기를 신신당부하는데요. 채점하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호덕 선생님 말씀이 또 생각나는데요. 아무리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도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으면 좋은 글이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도록 또 책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권해야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중세와 현대의 독서 교육의 차이가 있듯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다의 기준이 좋은 책을 선정한다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읽어요. 이건 내 얘기잖아. 이러면 되게 이제 잘 읽게 되거든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나 또는 내가 욕망하고 있을 때 또는 연애에 깨지면 어디 연애에 깨진 노래가 잘 들리듯이 원래 자기 얘기가 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슬픈 책이 이상하게 호소력이 있는 게 있어요. 섹스피어의 4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이제 뜨듯이 네. 그리고 해피엔딩이지만 춘향전도 그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막 맞고 시련을 겪는 얘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네. 홍길동도 한번 가출 좀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 재미가 있듯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이 슬픈 이야기들 이런 책들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나 어떤 슬픈 이야기 요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잘 읽는 책이고요. 요 책을 한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한 축은 이제 각 분야의 괜찮은 책들. 요걸 또 한 축으로 놓으면 조금 이제 책 읽기가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책 목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고심함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학생들이 또 현장에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